네, 오늘은 점직선 거리 하고 이제 여기 직선의 방정식을 마무리를 할 건데 뭐 개껌이죠? 네, 개껌입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엄마. 아, 살려주세요. 자, 어떤 점과 직선이 있었대요. ax 더하기 by. 짠.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어떤 직선이 있었고 점이 있었을 때 이건 약속인 거야, 약속. 자,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에서 직선의 수직거리를,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아무 데나 이 점하고 이 점 사이 거리, 뭐 이 점하고 요거의 거리가 아니라 무조건 이 점에서 그 선의 수직,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수직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때 우리가 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미리 스포를 좀 해드리자면,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되는데, 그냥 뭐 알파벳으로 외우셔도 되겠지만, 저는 이제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얘를 여기다 대입한 그 값을 절대값 씌워서 거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돼서 절대값을 씌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 뭐 꼭 증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저는 대충 하겠습니다. 내뱀이야. 아, 진짜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잠을 자야 되나? 근데 딸내미가 잠을 자기 놔두질 않네. 아니야, 우리 딸은 잘못이 없어. 자, 여기를 x1이라고 이렇게, 여기가 이미 우리가 x1이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혹시 요 점의 좌표 우리 구해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요거 우리 표준형으로 바꿔 쓰시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b로 나눠주시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그래서 x1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니까 요 점의 좌표가 x1, 살려주세요. 짠, 요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거든요. 마이너스 b분의 a. 그래서 요렇게럼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생각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마이너스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나는 여기다 b, 여기를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때리시면 여기 길이가 루트 b제곱 더하기 a제곱인 거 괜찮을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자, 내가 여기를 편의상 동글뱅이 x라고 하면 얘네 둘이 나온 게 90도니까 여기가 x고 여기가 동글뱅이 되는 것도 괜찮겠니? 그럼 나는 여기 길이가 궁금한 거잖아요, 여기.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요거 빗변의 길이만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 y좌표가 y1이고 여기 y좌표가 이상하게 생겨 처먹은 놈이니까 그럼 여기 길이는 여기 y좌표에서 요 y좌표를 빼서 y1 플러스 b분의 a의 x1 플러스 b분의 c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 자, 그럼 난 빗변하고 지금 여기 x랑 마주보고 있는 값, x랑 마주보고 있는 편의 길이가 궁금한 거니까 자, 이 빗변하고 x랑 마주보고 있는 편 얘네들이 닮음이니까 이거 길이 b, 닮은 b로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친구들? a제곱 더하기 b제곱 대 x랑 마주보고 있는 변 b는 너 대 내가 궁금한 d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게 됩니다. 자,
D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를 여기다 셀이 곱해주시면 BY1 더하기 AX1 더하기 B랑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C. 해서 이걸로 나눠주니까 요 따위로 생겨 처먹더라. 이건데 요 값이 항상 양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서 우리가 이렇게 공식이 나온 겁니다. 요 공식은 여러분들 고3 끝날 때까지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기하나 미적 원에서도 가끔씩 출몰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맞아요. 저도 고1 때 이걸 안 외웠다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바보라서, 저 좀 사실 양아치라서 사실 수업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공식을 아마 가르쳐 주셨겠지. 나 때도 있었겠지. 안 외우고 있다가, 아니 모르고 있다가 난 맨날 매번 이렇게 구했거든요. 수직인 직선 구해가지고 요 교점 찾아가지고 점과 점 사이로 매번 이렇게 구했거든요. 공식을 외우세요. 훨씬 편합니다. 네, 괜히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 공식 제발 부탁드립니다. 요 과정은 모르셔도 돼. 과정은 모르셔도 되는데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아닌가? 아니야. 네. 그래서 요거 뭐 적용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너무 쉬우니까. 어디 갔나? 228번으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점. A가 마 4, 마 8. B가 2, 4에 대하여 원점과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얘네들의 수직이등분선과 문제를 꼬아놨네요. 빡치게.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우리 수직이등분선을 쓰면 그럼 우리 기울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네들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울기가 있는데 수직이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우리 기울기고 마이너스 1인 거는 알고 있니? 수직이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이거고. 2등분선이니까 우리 중점을 지나야죠. 중점의 좌표는 너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누겠다. 너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누겠다. 해서 얘가 우리가 공식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죠. y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1차 함수씩 세워주시고 자, 우리가 점직선 거리 공식을 쓸 때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과 직선 사이 공식을 쓸 때는 여기가 항상 어떤 형태여야 돼? 일반형이어야 돼. 일반형. 표준형이 아니라 우리가 늘 쓰던 y는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곱해주면서 제가 정리를 싹싹쿵 해도 될까요? 그쵸? 해도 되겠죠? 네, 고마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0,0 사이의 거리니까 자, 공식 써봅니다. 루트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빵 더하기 대입하면 빵 더하기 5 해서 루트 5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너무 쉽다. 공식만 암기 잘 하고 계시면 돼요. 아니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 지금까지 딱 한 번 첫 시간만 3명 다 수업하고 맨날 2명씩만 수업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 탓인가? 아닌가?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이에요. 자, 23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 O와 2,0에서 샬라샬라 PQ, PQ의 길이를 구해라고 되어 있네요. 야, 근데 이걸 꼭 점직선 거리를 이용해야 될까?
라는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할까? 응? 피타고라스? 뭐 그죠? 뭐 피타고라 닮음을 그냥 이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건데. 어차피 빗변의 길이 알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럼 밑변 길이 구하는 거면 그냥 닮음 이용하는 게 아니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닌가? 아, 아닌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합시다. 자, 여기 2,0 아니다. 여기 숫자가 이쁘지가 않네. 그래서 점직선 거리를 이용을 해볼 겁니다.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 보시면 자, 이 친구는 루트 x계수의 제곱 더하기 y계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0,0을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15 이래서 얘가 3이라고 나오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5분의 2,0 집어넣으시면 6 빼기 15 여기도 숫자는 안 이쁘네요. 정말 별로다. 5분의 9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가 5분의 9니까요. 여기가 5분의 6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럼 피타고라스. 자, 우리가 구하려는 길이 PQ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에서 5분의 6의 제곱을 뺀 것이다. 하면 25분의 64니까 내가 구하려는 PQ의 길이는 5분의 8이다. 자, 이거는 이제 사실 그런 건데 근데 우리 바보가 아니잖아.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 3대 4대 5라는 거 정도 안단 말이야. 여기가 3대 4대 5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지금 5분의 4 때리면 되잖아. 그죠? 응? 아니야,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아, 와다시와 한코쿠징 데스. 오마이와 무엇인데이루. 맞아,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아, 진짜 애니메이션 본 지도 오래됐다. 이제 오타쿠라고 할 수가 없어. 원래 오타쿠였거든? 애니메이션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오타쿠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두 점 6,0. 아하, 여기가 6,0이어서. 그 다음에, 어디야? 여기가 0,3이었대. 오늘 지난 직선 L이 있습니다. 직선 L의 위에, 직선 L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BC와 제1사분 위의 점 D를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으로 잤습니다. ABCD의 넓이가 5분의 81일 때 A의 값을 구해라. 알겠습니다. 자, 여기 넓이가 5분의 81이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요 한 변의 길이 바로 구해낼 수 있겠니? 한 변의 길이 바로 루트 5분의 9다.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 방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 닮음을 좀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가 1대 2대 루트 5잖아요. 그죠? 친구들 1대 2대 루트 5. 그러면 여기도 1대 2대 루트 5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안 되니? 우리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여기 90도라 치면 여기가 동글뱅이, 여기 X,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동글뱅이 X 이렇게 돼. 얘랑 닮음. 그래서 여기도 1대 2니까 여기도 1대 2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요? 괜찮을까요? 아닌가? 이걸 원하는 게 아닌가? 그냥 얘는 그냥 얘는 점직선 거리 쓰기를 원한 건가? 괜히 오버했을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괜히 오버했을 수도 있어. 그냥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이거다 이걸로 푸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더 빠르겠다. 미안해요. 이걸로 합시다. 점직선 거리로 갑시다. 자, 여기 x절편, y절편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 네 번째 공식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이렇게씩 세워주시고 자, 6 곱하면서 정리해줍니다. 짠! 요거랑 얘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분의 9다. a, 6과 얘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분의 9다. 자, 그러면 루트 x계수의 제곱 더하기 y계수의 제곱분의 싹. 자,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a 더하기 12 빼기 6. 얘가 루트 5분의 9. 이렇게 날라가고 여기 계산하시면 절대값 a 플러스 6이 9니까 a는 3 또는 마이너스 15인데 a가 양수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죠? a는 3이네. 뭐야 이거 괜히 오버했네요 제가. 오늘 이거 공식 요것만 계속 외우시고 계속 요것만 쓰는 거예요. 점직선 거리. 요거 계속 씁니다. 공식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처음 그 세종과학부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충격받았던 게 저 공식을 적용을 못하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공식을 알려줬는데 대입을 못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 자, 이것도 그냥 공식 대입하는 거니까 너무 쉽죠? 루트 x계수의 제곱 더하기 y계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얘를 여기다 대입 8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2다. 절대값 5 플러스 k가 5를 여기다 곱해주시면 10. 따라서 k는 5 또는 마이너스 15다. k 값의 합을 구해라.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10. 너무 쉽죠? 이런 겁니다. 요런 거. 아, 이거 뭐 다 쉽네. 할 게 없네, 내가. 왜 오늘 날로 먹겠는데? 자, 244번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좀 하나 해줘야 되나, 내가? 아니야. 여러분들의 기회를 뺏을 순 없어. 3x-4y는 빵. 핑계 아니야. 진짜야. 얘랑 평행하면서 2,1 사이의 거리가 1인 놈의 y절편을 구해라.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빵. 혹시나 안 들었을 수 있으니까 이 친구랑 평행한 친구는 어떻게 잡으라고 했냐면 개수 똑같이 잡아주시고 누구만 상수만 바꾸시면 돼요. 평행한 친구는 상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똑같이 그대로 가고 상수만 바꿔주시면 되고 수직인 친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둘이 자리 바꾸고 부호를 한 놈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둘이 자리 바꿔주시고 부호를 한 놈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3x-4y 플러스 k는 빵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2,1과 거리가 1이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또 쓰시면 됩니다. x계수의 제곱 더하기 y계수의 제곱 분의 대입 그게 1이다. 그리고 계산하시면 절대값 2 플러스 k 그 다음에 이거 곱해주시면 5 따라서
K가 3 또는 마이너스 7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Y절편은 양수라고 돼 있어요. Y절편. 자, 그럼 Y가 넘어가, 도와주세요. 4Y. 4로 나눠주시면 4분의 3X에 플러스 4분의 K가 Y여야 되니까, K가 양수인 거 찾는 거네. 아, K는 3이니까, Y절편은 4분의 3이다. 너무 쉽다. 너무너무 쉬우다. 이런 겁니다. 오늘 하루 왼종일 이것만 하겠다 끝나겠네? 아, 진짜 토 나오네. 자. 유형 24번. 요건 평행한 두 직선이거든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똑같아요. 결국에 이거 쓰는 건데, 그냥 요거 두 직선 중에 아무거나 한 놈한테서 점 하나만 찾아내시면 돼. 아무 점 하나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돼. 아무거나 한 점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250번 바로 보시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빵과 2x 마이너스 y.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0을 제일 사랑하지 않나요? 숫자 대입할 때 0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여기 1,0이 딱 보여. 그냥 눈에.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된다고요. 루트 x계수의 제곱 더하기 y계수의 제곱분의 1,0을 집어넣으세요. 절대값 2 빼기 0 더하기 a. 거리가 루트 5래요. 그럼 절대값 2 플러스 a는 루트 5를 여기다 곱해주니까 5. 따라서 a는 3 또는 마이너스 7이다. A 값의 합은 마사. 너무 쉽다. 진짜 쉬워요. 진짜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공식 진짜 머릿속에 때려 박으시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자, 유형 25번.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259번이에요. 자, 원점과 x-y-2 플러스 k배 x 플러스 y는 빵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 둘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점직선 거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일반형. 자, 이렇게 됐고 얘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아니야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점직선 거리를 사용을 해봅니다. 루트 자, k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k 마이너스 1의 제곱분에 절대값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건 결국에 루트 2k 제곱 더하기 2분의 2가 돼버리거든요. 자, 얘가 최대가 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변수가 분모에만 있잖아. 분모에만 있다고? 그럼 분모에 있으려면 자, 얘가 최소가 돼야 되는 거 맞니? 그래야 분수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 k가 언제? 0일 때. k가 0일 때 여기가 루트 2분의 2라서 최대값은 루트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아니야,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만약에 변수가 여기에만 생기지 않고 여기에 동시에 생길 때가 종종 있거든요. 분자에도 생길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이거 어떤 건지 기억나요?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야 정우야 안돼.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보면 K에 대한 항등식이면 너도 빵이라고 세울 거란 말이야. 이것도 빵, 이것도 빵. 얘네들을 연립으로 풀 거라고. 얘네들을 연립으로 푼다는 게 뭐야?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들아, 듣고 있니? 얘도 빵 해서 문제를 푼다는 건 얘네들의 교점을 찾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요게, 직선 1과 직선 2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진짠데. 너네 알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직선의 방정식 더하기 K 곱하기 직선의 방정식은 빵입니다. 이렇게 구하라고 했어. 실제로 얘네가 지금 의미하는 게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런 얘기야. 얘네들 교점 한 번만 찾아보자. 자, x-y-2는 빵하고, 자, 쟤를 진짜 연립으로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둘이 더하면 2x-2가 빵이니까 x가 1,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얘라는 직선은 1,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에요. 여기를 항상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지난 아무 직선이나 이렇게 하나 내가 그려봤어, 그냥. 자, 원점과 거리, 지금 우리 원점하고 거리 구하는 거잖아. 원점하고 거리가 수직거리라고 얘기했죠? 짠, 이렇게 될 거야. 자, 일로 가면 거리가 점점 줄어들잖아. 안 돼. 우린 최대가 되고 싶다며. 지금 최대 갖고 가는 거였거든요. 이쪽으로 가야지 거리가 점점 멀어지지 않겠니? 그렇잖아. 이쪽으로 가면 점점 거리가 멀어지잖아. 이렇게. 수직거리가. 그러다가 보면 딱 정확히 어디에서 여기에서 딱 수직으로 만난 이후에는 다시 줄어들거든요. 거리가. 그럼 결국에는 야, 얘네 둘이 거리 최대값 구해라 라고 하면 어디 그냥 교점하고 거리 구하면 된다고. 이걸 써서 물론 해도 되지만 지금 여기 0,0과 이렇게 미지수가 있고 이런 형태의 거리의 최대값 구해라. 요거는 여러분들이 교점과의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요 두 놈의 교점과의 거리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여기 하나만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냥 2차식 최소 구하듯이 해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도 미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미적분 배워야지만 풀 수 있단 말이야. 물론 그렇게 나오면 양아치기는 한데 아무튼 우리가 어떤 정점이 주어져 있고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라라고 하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과의 거리가 최대값이다. 그럼 그때 기울기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얘네들 기울기에다가 수직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때 기울기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기울기도 구할 수 있다. 수직일 때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다. 정말이다. 진심이다. 진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너무 빠른가? 네. 그래, 유형 26번만 하고 그럼 잠깐 쉴까 우리? 하나만 하고. 너무 빨리 쉬는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너무 자주 쉬고 빨리 쉬고 많이 쉬고. 자, 유형 26번도 물론 여기에서도 하지만 유형 26번은 미적분원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좀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미적분원을 만약에 선행을 한 학생이 있었다면 사실 여기서 이거 개꿀이거든요. 여기 파트가. 미분을 잠깐 가르쳐 줄까? 아니요. 아니야? 쉽지 않을 것 아니, 되게 쉬운데?
진짠데. 자, 거기 265번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저기서도 한번 했었어. 이차함수. 이차함수 단원에서도 한번 이런 거 했었거든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슥슥슥슥슥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슥슥슥슥슥슥슥슥. 뭐, X축하고 막 이렇게 만난대. 자, 그때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저 P에 대하여 PAB 넓이의 최대값 구해라. 이런 거 했었거든요. P가 어디에 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돼요? 꼭지점일 때 최대가 되잖아. 당연히 이때죠, 선생님. 그래? 그러면 어떤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번에는 어떤 직선과 AB에서 만났대. 자, 그때 또 P가 여기 위를 움직이고 있었대. 자, 그때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P가 어디일 때일까? AB랑 수직. AB랑 수직? 일단 꼭지점은 아니겠죠? 꼭지점은 아닐 거야. 이게 얘랑 평행한 접선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높이가 최대가 된다는 건 얘가 평행하게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서 언제까지 만날까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가 평행하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언제까지 만날 것이냐. 딱 이 접하는 순간 평행한 접선을 찾으셔야 돼요. 평행한 접선. 이거 지금 똑같은 유형인데 요번에는 뭐냐 어떤 곡선이 있고 이번에 곡선과 직선이 안 만나는 상태야. 안 만나는 상태고 자, 이 곡선의 위의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럽니다.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또 우리는 뭐 할 거야? 여기서부터 평행하게 쭉쭉쭉쭉 가서 딱 접하는 순간 요때가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평행한 접선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평행한 접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평행한 접선. 요런 거거든요. 굉장히 쉽다. 엄마야? 자, 265번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오케이 샬라샬라 y는 2x-2 쭈쭈쭈쭈 최소일 때 a 좌표를 구해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y는 x제곱이 있었고 습 y는 2x-2가 있었다. 자,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에 a 좌표를 구하라는 건 방금 얘기했죠? 딱 얘 평행한 접선 딱 생각하고 요 접점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 접점. 평행한 접선이었어. 그럼 얘가 y는 2x 플러스 k라고 이렇게 잡을 거고 그럼 너랑 같아요라고 식을 세울 거예요. x제곱은 2x 플러스 k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빵. 자, 얘가 접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판별식이 빵이었던 거 기억나니? 짝수니까 짝수 공식으로 k가 마이너스 1. 그럼 k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빵이니까 우리가 1에서 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x는 1에서 접했다. 얘 x좌표가 1이었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y좌표도 1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거든. 심심하니까. 아닌가? 미분 되게 쉬운데? 미분이요? 미분만큼 쉬운 게 없어요. 미분을 만약에 하면은 이것조차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한 줄이면 끝이야, 한 줄이면. 물론 이제 아직 여러분들 미분이 뭔지를 몰라서 오늘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미분이라는 걸 좀 한번 아닌가? 너무 양아치인가? 미분법은 간단해요. 예를 들어 x의 n제곱을 미분을 하잖아요. 미분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아닌가? 오늘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하다. 저것만 하는 미분하는 방법만요? 요걸 미분으로 한다고요?
이걸 미분을 딱 하잖아? 그럼 얘가 2x가 되거든요. 차수 내려오고 차수 하나를 줄여야 돼요. 이게 미분을 한 거야. 근데 나는 미분이 의미하는 게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야. 그럼 얘가 2가 되고 싶었어. x가 1이네? 바로 나와요. 이게 한 줄이면 끝이라는 얘기. 이 과정이. x는 1이 바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선행이 약간 좀 사기긴 하죠. 네. 미분. 그래. 너 저번에 그거 리미트라는 거 잠깐 봤었잖아. 리미트라는 건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얘가 되기 전까지, 딱 직전까지만 가는 거거든. 일단 미분 계수라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조금 평균 변화율이라는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평균 변화율. 자, 어떤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었어. 약간 평균 속도 같은 느낌인 거야. 자, 어떤 함수가 b, fb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변했니? 라고 물어본 거야, 누가. 그럼 얘는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결국 기울기란 얘기인 거거든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기울기를 얘기해. 평균적으로 대충 그러니까 중간 과정은 내야 할 바 아니야. 속도, 속력의 차이는 아니, 너네? 속도하고 속력이. 속도는 방향이 방향이 포함된 거죠. 그냥 값이. 응? 속도는 뭐라고? 속도가 응. 방향에 있는 응. 속력은 그냥 값이. 그럼 너네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구할 수 있어. 원래 이제 보통 우리가 속도 구하세요, 속력 구하세요는 다 평균이라는 말이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리에서.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있었어. 나 여기에 있었어. 자, 그러더니 딱 여기 2m를 내가 갔다가 1m만큼 돌아왔어. 이걸 3초 동안에 했었대. 그럼 속력과 속도 구할 수 있니? 속력은 일단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총 시간분의 이동 거리야. 그럼 나는 3초 동안 3m를 움직인 거잖아. 그래서 1m per second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속도는 시간분의 변화된 위치야. 변화된 위치야. 그 말은 내가 중간 과정은 어떻게 됐든 내야 할 바 아니야. 처음 시작점과 끝점이 어딘가를 보고 난 결론적으로 1m 움직인 거잖아. 그럼 얘는 3초 동안 1m만큼 움직인 거니까 3분의 1m per second 오른쪽 방향이요. 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속도. 그러니까 중간 과정은 내야 할 바 아니라고. 지금 평균 변화율. 요 말도 마찬가지야. 중간 과정은 내야 할 바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A부터 B까지 변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변했니? 라는 건 요 거리분의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지금 이런 걸 따져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B가 이제 움직여 이쪽으로 점점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기울기가 점점 변하겠죠. B가 점점 이쪽으로 오고 있으면 기울기가 점점 변하다가 정말 B가 A 바로 옆으로 싹 붙었어. B가 A 옆으로 싹 붙어서 A가 여기고 A 옆에 진짜 딱 여기 바로 옆에 B가 있었어. 그랬으면 그 둘 사이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한없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게 미분계수야. 이게 미분계수야. 미분계수라는 건 이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원래 굉장히 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는 한데
그거를 우리 누구였지? 뉴턴이 했나? 뭐 누가 아무튼 미분법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냈어. 원래는 되게 귀찮게 해야 돼. 저거 되게 막 귀찮게 해야 되지만 미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x의 n제곱을 미분을 하면 차수가 내려오고 차수를 하나 줄이면 돼. 네. x가 1차면 상수만 남는 거야. 개수만 남는 거야. 1차면 개수만 남는 거고 상수를 미분하면 빵이야 무조건. 왜? 상수함수 이거 기울기 0이잖아. 상수는 미분하면 기울기가 0이야. 1차는 기울기가 그 개수잖아. 응. 예를 들어서 얘는 기울기가 2잖아. 그럼 얘는 미분하면 2인 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세요를 표현하는 게 이게 프라임이라는 기호인데 미분하세요. 자, 얘를 미분하면 차수가 내려오고 차수를 하나 줄인 거야. 그럼 그 기울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나는 2가 되는 순간이 필요한 거라서 얘네들이 같아요. x는 1이구나 라고 이렇게 푸는 거거든. EX가 기울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x가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여기서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고 x에다 4를 집어넣었다 그럼 여기 4에서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이게 요런 게 미분이에요. 재밌지? 아니요? 아무튼 이런 건데 미분을 알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쉽다. 요 담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아까 266번 같은 것도 만약에 미분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하면 자 얘가 지금 기울기 4 되는 거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얘를 미분을 해. 그럼 차수가 내려와.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그냥 내려오면 돼. 상수는 미분하면 사라져. 얘가 4가 되는 걸 찾겠다고? x가 마이너스 2구나. 근데 상수는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새까맣게 칠해진 점 있잖아. 루트 17 새까맣게 칠해진 점. 거기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너 y좌표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점직선 거리 이용해서 k값 구하시면 돼. 이런 거거든. 맞아요. 미분 알면 되게 쉬워요. 근데 물론 이제 미적분투의 미분은 좀 아예 다릅니다. 미적분투의 미분은 아주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아니, 미분까지도 괜찮아. 적분에서 아주 신세계를. 뭐 잠깐 틈난 김에 우리 적분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적분? 적분은 뭐 하는 거냐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야, 우리 y는 x제곱이 있는데 여기 넓이가 얼마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여기 넓이가 얼마? 그럼 여러분들 이거 공면의 넓이 구하는 건 안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 넓이 진짜 딱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건 뭐 있어?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도형 넓이 구할 줄 아는 거 뭐 있어? 그러니까 그 도형이 뭐냐고. 그 도형이. 삼각형. 사각형. 원. 이게 다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구하는 건 이게 다고 오각형 같은 경우는 우리 삼각형이랑 사각형으로 잘라서 구하든지 막 삼각형 3개로 구하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어떤 친구가 이런 생각을 야, 이거 사각형으로 쪼개봐. 이거 사각형으로 한번 쪼개보자. 아니 그냥 심심하니까 해서 이걸 좀 확대를 해볼게. 너무 이제 저기 좁으니까. 짠짠. 야, 분명히 내가 얘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 사각형의 넓이와 요 사각형의 넓이의 합보다는 얘가 작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사각형 두 개의 합보다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이 넓이가 훨씬 작았겠죠. 근데 얘를 조금 더 쪼개볼까? 조금 더 쪼개볼까? 라고 이렇게 했더니 야, 오차가 개 많이 줄었네?
야, 그럼 더 쪼개면 오차가 더 줄어들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얘를 또 쪼개고, 그래서 이걸 또 없애고, 이걸 또 쪼개서 여기를 없애고, 또 쪼개서 없애고, 여기를 또 쪼개서 요만큼을 또 없앴어. 막 이렇게 해보니까, 이걸 무한히 계속 쪼개다 보면 이 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이 넓이와 비슷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야, 그렇다고 걔네들이 같다는 보장이 있어?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이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보다는 얘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래서 이 파란 사각형의 넓이 합보다는 분명히 이 곡면의 넓이가 클 거고, 저기 내가 지금 하얀색으로 했지만 아무튼 그 친구들의 넓이보다는 작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거든. 근데 이걸 무한히 쪼개다 보니까, 이거 지금 y는 x제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무한히 막 해봤더니 아직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안 배워서 지금 당장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얘가 3분의 1을 향해 한없이 다가갔고 얘도 3분의 1을 향해 한없이 다가갔대. 그럼 그 사이에 껴있던 너도 3분의 1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게 적분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 과정을 원래 먼저 배우고 적분을 실제로 배워야 하지만 요즘 고등 과정은 좀 미쳐서 이 과정을 배우지 않고 그냥 적분하는 방법만 배워. 이걸 미적분 2로 옮겨놨거든.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럼 정적분을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외워 라고 배워. 이해할 수 없어. 아무튼 이런 겁니다. 잠깐 쉬셨다가 아니 맞아 맞다. 잠깐 너 그럼 오늘 오답노트 할 게 없네? 저걸 까내가지고 저걸 까주세요. 이 자식이? 이 자식이? 한 적이 없는데 시험 끝나고.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안 돼. 오답노트 해야 돼. 자네도 오답노트를 해야 돼. 오늘요? 응? 지금요? 아니 항상 언제나 늘. 근데 저 SOL 그 응. 아이디어 알려주시죠. 응. 아마 해놨을 건데 잠깐만 일단 요거 진도하고. 자, 268번 이거 물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의상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사실 그림을 잘 그리면 좋겠죠. 1,4 2, 마이너스 5 4, 3 짠, 짠, 짠. 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주어진 거, 졌든 안 졌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보통 요런 게 이제 나오면은 객관식으로 나올 때와 서술형으로 나올 때랑 풀이 방식이 좀 다르죠.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은 요새 단계별 서술형이라고 해서 순서대로 딱 그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거대로 푸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번 A, B의 길이를 구해라. 자, 2번 직선 A, B의 방정식을 구해라. A, 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더니 3번 점 C와 그 직선 얘를 L이라고 했을 때 L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4번 삼각형 ABC를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하겠다는 거냐면 여기 길이 구하고
이 직선을 구해서 점직선 거리, 얘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넓이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꼭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잡힐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루트 x에서 x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에서 y 뺀 거의 5 제곱은 그럼 10이라고 이렇게 이쁘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직선 AB를 구하기 위해서 살려주세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돼서 기울기 알았고 뭐 이 점이든 저 점이든 여러분들 편한 거 하나 잡아서 하시면 되겠다. 아 죽겠다. 아 살려주세요. 짠 이렇게 돼요. 자, 우리 어차피 점직선 거리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3 곱해서 정리하는 게 좋거든요. 3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 플러스 9 그래서 4x 플러스 3y 플러스 7은 빵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점 C 어디 갔어? 1,4 1,4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루트 x계수의 제곱 더하기 y계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이거 대입하시면 4를 집어넣으시면 12 플러스 7 그래서 5분의 얼마야 이게 23? 별로다. 그래서 2분의 1에 밑변 10 높이가 5분의 23 해서 여러분들이 23이다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요게 서술형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너무 귀찮고 힘들다 보니 만약에 객관식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돼. 중학교 때 우리 하듯이 그냥 사각형에서 삼각형 다 빼셔도 되잖아. 사각형 이렇게 하셔가지고 삼각형 3개 빼셔도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 밑변이 6 여기 높이가 54 그래서 아 진짜 힘들다. 여기가 3이고 마이너스 5니까 8 여기는 1 여기는 얼마야 여기가 x가 1이니까 5 여기가 1 여기가 9 해서 삼각형을 다 빼버리는 거야. 근데 혹시 내가 저 계산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 겸 2분의 1 5 2분의 9 여기가 6 8에 24 여기가 7 그래서 54 마이너스 31은 23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요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도 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발끈 공식이다. 벡터의 외적이다. 요것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벡터의 외적. 이거는 사실 대학 과정이라서,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거시기 합니다. 벡터가 아직 뭔지도 모르는 친구도 있을 뿐더러.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신발끈 공식이라고 많이 부르죠.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세 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순서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점이나 자, 2분의 1에 얘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넓이기 때문에 이 넓이는 항상 양수로 나와야 돼서 절대값을 씌운 거고 세 점 중에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그냥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이렇게 써주시고 처음 쓴 친구는 한 번 더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할 건데 이렇게 오른쪽 방향은 얘네들은 곱해서 더해 주시면 되고요.
요 왼쪽 방향 요 친구들은 곱해서 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자, 얘 2분의 1에 숫자가 없네요. 숫자, 저걸로 한번 해보시죠. 2분의 1에 마사 3, 2마5, 1, 4. 맨 처음 쓴 친구를 한 번 더 써줍니다. 자, 2분의 1에, 자, 요 방향 친구들은 곱해서 더합니다. 곱하면 20, 곱하면 플러스 8, 곱하면 플러스 3. 아이고, 파란색으로 쓸걸. 그 다음에 요 방향은 곱해서 뺍니다. 곱하면 6인데 뺄 거고, 곱하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6.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31이고, 마이너스 6에 플러스 5에 플러스 16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15 되죠? 그래서 46이라서, 여기 2분의 1 때려주시면 23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이거 복잡한데요? 맞아요. 복잡합니다. 근데 사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숫자가 되게, 뭐 노린 건지 깔끔하게 나와서 이렇게 나온 건데, 평소에는 이게 훨씬 빠르기도 하고. 근데 또 이러면 이런 학생이 곱하기 6번이나 해야 되고 이거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있냐? 야, 평행 이동해도 넓이는 그대로 있지 않을까? 평행 이동해도 넓이는 그대로잖아. 그래서 한 놈을 0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0,0으로. 얘를 0,0으로 만들었어. 그럼 4 더하고 3 뺐잖아. 얘도 4를 더하고 3을 빼. 얘도 4를 더하고 3을 빼. 그래서 이걸로만 이제 쓰는 거거든요. 0, 0, 6, 8, 5, 1, 0, 0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곱할 게 딱 2번만 곱하면 돼. 요것만 하면 되죠. 어차피 이거 곱하면 빵이니까 할 필요 없잖아. 그럼 얘가 2분의 1의 절대값 곱하면 6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40. 그래서 2분의 1에 46이니까 23이다. 네, 바로 나옵니다. 요거가 조금 좋은 점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사각형 이걸 해야 돼. 사각형을 구해야 돼. 이것도 구할 수 있어. 하는 방식은 똑같아. 2분의 1에 점을 X좌표, Y좌표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건 똑같아. 근데 대신 주의할 거, 방향을 맞춰야 돼. 방향을 맞춰야 돼. 방향을 맞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A, B, D, C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 A, B, C, D로 가든, A, D, C, B로 가든 상관없어. 무조건 방향이 맞아야지 이거는 답이 나오거든. 그것만 맞추면은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다 넓이 구할 수 있어요. 네, 몰라도 된다. 어차피 서술형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우기세요. 요거는 쓸 수 있어요. 요거는. 아니, 요거. 생각해보니까 요거는 증명된 책이 가끔 교과서에 있어. 증명된 교과서가. 요거가 실제로 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통 요런 게 가끔 실려 있어. 살려주세요. 여기가 0,0이고 A가 X1, Y1. 얘가 XB가 X2, Y2. 그럼 요거를 이용해본다 치면은 결국에는 얘네 둘이 곱한 거 해가지고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거든. 2분의 1에 X1, Y2 마이너스 X2, Y1. 네, 절대값. 이게 요거의 넓이인데 가끔 교과서에 이걸 증명한 교과서들이 있어. 뭐 증명은 뭐 이거 사각형으로 했든지 뭐 하면
나오지 않을까? 사각형으로 해버리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교과서에 있었다 그러면은 써도 돼요. 네, 교과서에 없으면은 근데 어차피 니네 학교 서술형 없지 않을까? 객관식이면 네. 쌤이 이렇게 넣을 수 있다고 하긴 했어요. 어. 자,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취의 방정식 남았는데, 자취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 간단합니다. 아, 머리 아파. 아, 대가리 깨지겠네. 자, 자취의 방정식에서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궁금한 점을 x, y라고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점이 보통 일반적으로 존재할 건데, 움직이는 점을 a, b라고 했을 때, 자, 내가 세울 수 있는 식들을 식 세웁니다. 식 세우기를 하고, 내가 하려는 건 a, b를 소거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내가 어차피 궁금한 건 x, y니까 얘만 남게끔 하시면 되는 건데, 진짜 쉬워요. 요거와 뭐야? 요거랑 관련 없는 문제들밖에 없네요. 다 쉬운 다 별로인 문제밖에 없네. 자, 요런 건데 지금 나오는 거 여기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건 보통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각 이등분선 구해라. 각 이등분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각 이등분선. 각 이등분선 구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어떤 직선 L1이 있었다 치고 어떤 직선 L2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들의 각을 2등분하는 선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각을 2등분하는 선이 있었대. 자, 그럼 이런 점의 자취가 나는 궁금했다라고 해서 이 점에 한 점을 내가 그냥 x, y라고 잡는다고 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수선의 발, 여기 L2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혹시 이 친구들은 얘를 공통 90도, 90도 한 각이 같으니까 RHA 합동이라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은 거 괜찮을까요? 결국 너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와 너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아요로 문제를 풀 겁니다. 각이등분선 문제는 그냥 점직선 거리가 같아요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274번입니다. EX 더하기 Y 더하기 1은 빵. X 마이너스 2Y 더하기 2는 빵. 자, 얘네들을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오케이. 고민할 필요 없어. 자, 그러면 딱 누구랑 어떤 x, y라는 점과 너네 둘 사이 거리가 같아요로 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럼 루트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얘를 여기다 대입해봐야 그대로거든요. 자, 점직선 거리 루트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이거 여기다 대입해봐야 그대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또 루트가 이렇게 사라지게끔 웬만하면 줄 거야. 웬만하면 이 루트가 사라지게끔 줘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 루트가 사라지게끔 줄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뭐 하면 되는 거냐? 야, 생각을 해봐봐. 절대값입니다. 이거면 한 번은 A는 B입니다. 아니면 한 번은 A는 마이너스 B입니다. 이렇게 두 개만 풀면 되잖아. 이거 뭐 하라는 거야? 한 번은 둘이 더하고 한 번 둘이 빼라고. 이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그냥 이걸 암산으로도 푼다고. 얘네 둘이 더하면 3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빵.
여기서 얘를 빼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빵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가 바로 나오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 빼시면 돼요. 각이등분선은 여기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 같으면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여기가 같으면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시면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같으면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이등분선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각이등분선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어려운 문제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올림포스 이런 데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미사고 이런 데서는 나온 적이 있어, 실제로. 너네 학교는 안 나왔지만 아무튼 있습니다. 근데 29번을 보면 281번이 똑같은 문제거든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것도 같은 281번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이게 각이등분선하고 똑같은 얘기야. 한 번 더 하고 한 번은 빼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게 없다. 그러면은 284번은 내가 증명을 해드린 건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게 왜 맨 뒤에 있어? 앞에 좀 있어야 내가 한 번에 증명했을 때 그냥 풀고 끝나는 건데? (284번입니다) 직선 L의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L이란 직선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자, 얘네들이 넘어가시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B로 나눠주시면은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다. 이게 1번. 자, P에서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와, 나랑 다른 방식으로 했네. 개빡치네. 자,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와 2번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저거네. 그냥 기울기 구하는 거죠,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래서 2번은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2번. 근데 얘가 지금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보시면 이거 뿔뿔로 바꿔버리면은 x2 마이너스 x1은 얘가 이거 넘어가면 a분의 b인 거 괜찮을까요? 얘가 a분의 b라고도 하셔도 되네. 자, 요런 게 있었어. 저기 3번 위에 기역줄 보시면 우리 x 마이너스 x1을 a로 나누게 k니까 얘는 ak가 될 거고 y2 마이너스 y1도 bk가 되겠죠. 그 기역줄에 보시면 기역.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니은 바로 윗줄 보시면 우리가 지금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지금 절대값 k에다가 더하기 곱하기 3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요거 집어넣어 주세요. 얘가 a제곱 k제곱 플러스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b제곱 k제곱이니까 k제곱으로 묶어주시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서 k가 루트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절대값 씌워서 나갈 거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겠죠? 근데 루트가 없네? 답은 3번.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해서 숙제는 끝까지. 서술형까지 하라고 하면 화낼 거니? 네. 네. 서술형 전까지만 하겠다. 그래요. 286번까지 숙제하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남은 시간 과제 하시면서